안녕하세요. 만나야 할 인연은 말일이 돌아서라도 만난다는 말을 제대로 실감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비하고도 놀랍다는 걸 얼마 전 있었던 사건으로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세상엔 참 애달픈 사연들이 많다곤 하지만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한동안 마음이 아려 눈물만 흘렸던 그때의 그 사건을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집에서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은 바로 아빠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는 눈물도 많으시고 정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과도 정말 잘 지내고 주변에서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빠는 젊었을 적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 결혼하고서 가정을 꾸리며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동대문에서 옷을 만들어 파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지금은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지만 초창기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다며 아빠가 자주 얘기를 하셨어요. 미수금이 잔뜩 쌓이는 것도 문제였지만 옷을 만들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 난감했던 적도 있으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옷 만드는 공장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운영하셨어요. 아빠는 늘 가족의 소중함을 저에게 항상 말하셨답니다. 그래서 항상 주말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곤 했어요.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셨음에도 늘 아빠는 부지런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챙기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아빠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고요. 아빠, 또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셨어요? 안 그래도 일도 힘든데 거기까지 갔다 오면 더 힘들지 않아요? 연정아, 나중에 너도 커보면 알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아빠한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해. 연정이 너도 나중에 네 동생이랑 아마 둘도 없는 사이가 될 거야. 그때는 아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정말로 제가 크면서 가족이란 존재가 얼마나 저에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왜 이렇게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죠. 아빠에겐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아빠가 입양으로 온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에선 가난한 집에서 자식을 부잣집으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케이스였죠.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선 우연히 봉사활동을 간 곳에서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사정을 알고선 바로 5살 어린 아빠를 입양해 그렇게 정성으로 아빠를 키우신 거였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을 정말 친자식처럼 예쁘게 아끼고 키워주는 걸 보고 자신 역시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대요.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아빠를 입양하신 거였어요. 처음엔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흔히 아들이 없거나 자식이 생기지 않을 때 아이를 입양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늘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연정아, 네 아빠가 어릴 적에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어릴 적엔 아들이 아니라 아주 다들 딸인 줄 알았어. 저 고운 눈망울로 우릴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눈이 집에 가도 아른아른거리더라고. 정말요? 그래서 아빠 입양한 거예요? 그래. 그 말똥말똥한 눈으로 착하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게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 예쁜 애가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있구나 싶어서 데리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할머니는 여전히 아빠와의 첫 만남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잘 사는 편도 아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아빠를 처음 본 순간부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엔 친자식들과 차별 없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키우셨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진
아빠가 가끔씩 들려주는 어릴 적 얘기를 들을 때면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학교로 절 데려다 주시던 아빠가 저한테 웃으며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정아, 예전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비 많이 올 때 아빠 학교 어떻게 갔는지 알아? 어? 그러게. 그땐 이렇게 차로 가지도 못했잖아. 어떻게 갔는데? 아빠 살던 곳은 개울가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 맞아. 아빠가 그때 학교 갈 때 그 개울가가 넘칠까봐 무서워서 건너지도 못했거든. 그걸 알고선 할아버지가 내내 아빠를 얻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니까. 할아버지 참 대단하시지? 정말? 우와,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아빠는 아직도 할아버지 그 등에 업혔을 때가 생생하다.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처럼 아빤 저와 남동생에게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주셨답니다.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 역시 늘 가정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분이었어요. 그런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요. 전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빠처럼 다정다감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0대를 넘어 30대 중반까지 전 결혼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었죠.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으니 아마 부모님께서 좀 조급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이미 남동생은 그때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전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어느 날부턴 자꾸만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꺼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밥 먹다가도 아니면 산책하다가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면 불쑥불쑥 결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엄마 아빠 밥을 먹고서 동네 산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아이가 혼자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걸 보고서 너무 귀엽다고 말을 하니 엄마 아빠가 이때다 싶으셨던 모양이었어요. 어머, 너무 귀엽다. 어떻게 저 조그만한 발로 아장아장 걷지? 진짜 신기하다. 엄마 아빠, 그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정아, 너무 귀엽지? 저런 애가 딱 네 애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지 않겠어? 아이, 엄마 또 결혼 얘기야? 나 아빠 같은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니까. 예, 아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많은 줄 알아? 아빠 같은 사람 아니어도 아빠의 반만 닮아도 결혼해서 가정 꾸려서 맞춰 살면 그럼 되는 거야. 아이, 싫어. 난 꼭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나 절대 결혼 안 해. 어머머, 이 기집애 좀 봐. 여보, 당신이 한마디 해야 되겠어. 아, 당신 닮은 사람하고만 결혼한대잖아. 이렇게 엄마와 둘이서 투닥거리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빠는 늘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연정이한 뒤에 아빠가 너무 기준을 올려놨나 보네. 그래, 연정아, 잘 생각했다. 세상에 좋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연정이 짝이 아직 안 나타난 것 뿐이겠지 뭐. 뭐? 아,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연정이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얼른 결혼해야지. 다 때 되면 하겠지 뭐. 연정아, 아빤 하나도 걱정 안 한다. 우리 연정이 네 아빠 딸이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사실 아빠도 제가 얼른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살길 원하셨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얼른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런 엄마 아빠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된 건 바로 제가 30대 후반이 됐을 때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첫 만남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너무나 배려있고 다정한 행동과 말투에 전 순식간에 그 남자에게 호감이 생겼답니다. 소개받은 남자 역시 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첫 만남부터 너무나 착하고 좋았던 남자친구는 연애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사람이 진국이라는 게 딱 느껴지더군요. 어디 가도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특히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크더라고요. 한 번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다 건널 때쯤
갑자기 남자친구가 잠깐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고선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지 하고 남자친구를 딱 보고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자친구가 뛰어간 곳은 바로 한 어르신 곁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보행자 등이 꺼져버려 어르신이 중간에 멈춰서서 아예 건너질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딱 눈치챈 남자친구가 얼른 뛰어가 어르신을 부축하고 차량에 일일이 인사하면서 길을 건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 모습을 봐도 막상 나서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주저없이 그런 상황에서 먼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집안엔 사정이 좀 있었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20대 때 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였죠. 친아버지는 어릴 적 내가 태어나고서 얼마 안 있어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다 내가 12살 때 지금 아버지랑 엄마가 결혼하신 거고, 그러다 엄마가 20대 때 돌아가셨고, 그때 이후로는 쭉 나랑 아버지 그렇게 둘이 살았어. 사실 지금까지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맞는가 생각을 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야. 내가 결혼하면 아버지 혼자 잘 지내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사실 난 오빠가 너무 밝고 좋은 사람이라 그런 집안 사정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 그냥 보기엔 엄청 사랑받고 부족한 거 없이 자란 사람 같아 보이니까. 그래? 그렇게 보였다면 다행이고. 근데 난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사랑 많이 받았어. 사실 새아버지지만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새아버지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거든. 그 정도로 아버지는 날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셨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아들의 돌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해 남자친구가 주저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처음 남자친구에게 이런 상황 얘기를 들었을 땐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전 그게 저희 결혼에 큰 걸림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종 들었던 남자친구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따뜻한 분으로 느껴졌거든요. 더군다나 남자친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 그런 것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특히나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와 재혼을 하시고 진짜 남자친구를 친아들처럼 너무 잘 키우셨더라고요. 한 번은 남자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얘기를 듣게 됐는데 얼마나 부자간의 정이 깊은지를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오빠도 참 힘들었겠다. 아버지하고는 그때 이후로 쭉 같이 지낸 거야? 사실 엄마가 그렇게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랑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 난 나름 속으로 아버지가 친부도 아니고 나도 이젠 다 컸으니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 그런데 아버지는 날 놓지 않으시더라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아버지가 엄마 몫까지 다 해주셨지. 내가 첫 취업했을 때 내 와이셔츠를 다려준 것도 아버지였고 회식하고서 숙취로 힘들어 누워있을 때 아버지가 콩나물국도 끓여주시고 사실 아버진 나한테 친아버지나 마찬가지야. 직접 만나본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 말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낸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 아버지란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올곧고 바를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생각은 어떨지 장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소개하기 전에 부모님께 남자친구 집안에 대해 먼저 털어놓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저녁밥을 먹는데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뭐라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뭐야, 언제부터 만났어? 아휴, 너 그래서 요즘 주말마다 그렇게 부지런히 나갔던 거야? 몇 살인데? 아니, 뭐 하는 사람인데? 아유, 여보,
연정이가 다 차차 얘기하겠지. 그래, 남자친구랑은 얼마나 만났냐? 안 그래도 아빠 네가 연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엄마한테 얘기하긴 했는데 정말 연애하고 있었구나. 남자친구랑은 지금 1년 정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나면서 정말 이런 사람 세상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는 너무 기뻐하시며 당장 남자친구를 보시겠노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유, 그럼 바로 봐야지. 언제 볼래? 엄만 당장 내일이라도 좋아. 뭐 좋아하니? 남자친구 좋아하는 음식으로 엄마가 싹 준비해둘게. 뭐 할까? 아, 그게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 아이, 무슨 말인데? 그게 남자친구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만 계세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도 새아버지시고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뭐? 제 말에 엄마 아빠는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상황만 보자면 아프신 홀아버지, 거기다 친부도 아닌 계부라고 하니 어떤 부모가 흔쾌히 받아줄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 조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 정말 바르게 잘 자란 사람이에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쭉 이 사람 아버지로서 돌보셨고 누구보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훌륭하게 자란 사람이고요. 환경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연정아, 결혼이라는 게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니. 엄마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어요. 물론 그냥 환경만 보자면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만나보면 분명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전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만 조금 우려스러운 말을 꺼내시더군요. 이런 분위기를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던 아빠가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 집에 한번 데리고 와라. 네? 아빠, 진짜요? 아, 진짜 집에 데리고 와도 돼요? 정말이죠? 그럼 이 아빠가 사윗감 한번 만나지도 않고 시집 보내리. 데리고 와야 어떤 사람인지 엄마 아빠도 알지. 그러니까 시간 정해서 한번 집에 데리고 와라. 더 이상 자세한 얘기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아빠의 말이 그땐 얼마나 고맙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땐 아빠가 갑자기 왜 남자친구를 보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뒤 남자친구는 정말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남자친구가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심호흡을 했죠. 그런 남자친구를 달래려고 손을 잡았는데 땀이 얼마나 줄줄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고선 제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집 현관문에서 엄마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남자친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나마 날씨가 선선해서 다행이네. 반가워요. 난 우리 연정이 엄마고 여긴 아빠. 아, 안녕하세요.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우리 연정이가 눈이 이렇게나 높은지 몰랐네. 아주 훤칠하니 연정이한테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생겼는데? 아, 얼른 들어와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첫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에 잔뜩 긴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밥을 다 먹고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연정이랑 결혼하겠다고? 그런데 들어보니 부친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그런 부친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가? 사실 난 우리 딸이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말이야.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혼자 생활하실 수 있으시고 오히려 제가 결혼해서 얼른 독립하길 바라십니다. 그런가?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네. 단지 우리 연정이만 행복하게 해주면 그걸로 충분한데 그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가?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정이만큼은 제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어머님, 아버님 걱정 다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자신감 있는 남자친구의 태도가 부모님은 마음에 드셨는지 생각보다 수월하게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별말을 한 것이 아님에도 엄마 아빠가 크게 반대 없이 허락을 해주셨다는 게 저도 좀 놀랍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가고 난 후에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환영해줘서. 사실 나 긴장 잔뜩 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너무 환영해줘서 남자친구가 정말 감사하대요. 너 네 아빠한테 더 고마워해. 네 아빠가 남자친구 딱 보자마자 됐다고 하더라. 엄만 좀 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아빠가 그냥 바로 괜찮다 그래버려가지고 엄마가 뭘 물어보지도 못했어 얘. 진짜요? 아빠, 진짜 첫인상부터 내 남자친구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아빠가 딱 보니까 참 괜찮은 청년인 것 같더구나. 다른 거 몰라도 연정이 너한테만큼은 진심으로 잘할 것 같아 허락해 준 거야. 대신 우리 딸 고생시키면 이 아빠가 다시 데리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희 집에선 무사히 남자친구가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역시 예비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막상 예비시댁에 인사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정말 잔뜩 긴장한 상태로 만나기로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전 그때 첫 만남부터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예비 시부를 딱 보자마자 제가 너무 놀라버린 거였죠. 그 이유는 아빠와 정말 똑같이 닮으셨기 때문이었어요. 헉!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소리를 내고서 당황해 입을 막고 한동안 말도 못하고 있으니 예비 시부가 허허 웃으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혹시 내 다리 보고 그랬어요? 많이 놀랬나? 하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일은 없으니 놀랄만도 하죠. 많이 놀랐죠? 아니에요. 전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안 그래도 긴장 많이 했을 텐데 의족한 다리를 이렇게 바로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괜찮으니까 편하게 앉아요. 예비 시부께선 제가 놀란 이유가 바로 의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당시 예비 시부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다가 한쪽 다리를 잃은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다니셨는데 그때 앉아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일어나시게 되었는데 의족한 다리 옷이 말려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보이니 제가 그걸 보고 놀라셨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전 그게 아니라 예비 시부의 얼굴을 보고 놀란 거였는데 글쎄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예비 시부의 말에도 제가 제대로 해명도 못할 정도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옆에서 보셨다면 누가 봐도 닮았다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예비 신랑이 웃으며 저 대신 해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저도 저번에 예비 처가 때 인사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버지랑 예비 장인어른께서 진짜 많이 닮으셨다고요. 그래서 놀랐구만. 아니, 근데 얼마나 닮았으면 저렇게 놀라나. 내가 우리 예비 사돈을 얼른 만나고 싶구만.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버지랑 형제인 줄 알 정도예요. 전 그때 머릿속에서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어릴 적 아빠 입양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아빠의 원래 가족 얘기를 슬쩍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의 본가족은 위로 두 형과 누나가 있었답니다. 나이차가 많이 났었다고 들었는데 마침 딱 예비 시부와 아빠의 나이차가 그 정도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빠랑 너무 닮은 얼굴에 거기다 나이차도 똑같고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닮을 수는 없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저하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저, 아버님,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래.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혹시 그 동생분 있지 않으세요? 7살 정도 차이 나는 남동생이요. 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 정도 차이 나는 동생이 있다는 걸. 그럼 그 동생분 이름이 혹시 진짜 만자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내 동생 이름을, 아니 대체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러자 예비십은 너무나 당황해하며 말하시더라고요. 전 어느 정도 짐작이 갔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빠의 큰형이라는 것을요. 과거에 아빠가 원래 본가족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본인 또한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으니 이제와 찾아가는 건 오히려 혼란이 될 거라 생각하셔서 못 찾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 아빠의 원래 고향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충북 쪽에 혹시 사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땡땡리 아세요? 그걸, 그쪽이 어떻게, 설마 저희 집만이라 아시나요? 집만이라 아세요?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입양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거기예요. 고원에 보내졌다가 저희 아버지 5살 때 입양되셨거든요. 원래 이름이 진만이라 입양하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쓰시고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안 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원래 가족들이 형이랑 누나가 있었다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랑 너무 닮으셔서 여쭤봤던 거예요. 정말 우리 진만이가 맞아요? 진짜 우리 진만이 딸이라고요? 아빠 친할아버지께서 다치시면서 일을 도저히 못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아빠가 입양을 가신 거라 들었거든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친형이 허리 쪽에 어릴 때 다쳐서 생긴 흉터 자국이 있던 거 그거 하나만 기억이 나신대서 뭐 다른 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혹시 사진 보시면 기억이 나실까요? 그러면서 전 아빠 젊었을 적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전에 할머니 댁에서 아빠가 입양 가고 얼마 안 돼 찍었던 사진을 봤었는데 마침 그때 그 사진을 촬영했었거든요. 그러자 그 사진을 보고선 예비 시부는 고개를 숙이더니 오열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저한테 울먹이며 얘기를 하시더군요. 맞아요. 맞아. 우리 집만이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옷도 어머니가 집만이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줬던 그 옷인데 어떻게 이 사진을 집만이 정말 우리 집만이가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사실 설마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그래도 친가족들이 나중에 찾을지도 모른다며 입양하고서 바로 찍어두셨다고 하셨어요. 아휴, 집만아. 어떻게 이 못난 형을 찾았어 그래. 어떻게 이 못난 형을. 한참을 그렇게 우시던 예비 시부께선 한동안 말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저와 예비 신랑 또한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예비 시부께서 저에게 얘기를 꺼내셨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던 건가요? 저희도 그때 집 많이 보내고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집 많이 소식도 못 듣고 살았어요. 저희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같은 서울 바닥에 살면서도 우리가 60년 넘게 못 만났던 거구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근데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집만이 제가 만나볼 수 있나요? 아버님, 제가 조만간 자리 만들겠습니다. 저희 아빠한테도 말씀드리고 다 같이 만나요. 그래,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첫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던 자리는 그때 이산가족 상봉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실 당장
예비 시부를 모시고서 저희 집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예비 시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그 자리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날 전 바로 집으로 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엄마 아빠도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정말 많이 놀라셨고요. 아빠는 정말로 자신의 친가족들이 맞는지 여러 번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확인을 해본 결과 아빠의 친가족들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난 날엔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빠를 보고선 전 짠한 마음이 들어 아빠 곁에 다가가 물었어요. 아빠,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오세요? 그러게, 요즘 잠이 안 오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가족들을 만나서 그런가.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말이야. 아빤 슬프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이랑 그렇게 떨어지게 된 게요. 슬펐지. 왜 날 그렇게 보냈을까 싶을 때도 있었지만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셨어. 그땐 정말 다들 힘들고 어려웠다고. 아마 피눈물 흘리며 보냈을 거라고.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말 어떻게 지냈을까 묻고 싶은 게 아빠도 너무 많다. 전 그런 아빠를 꼭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본인만 그렇게 입양을 갔다는 게 아빠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임에도 아빠는 평생 원래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그리워하셨답니다. 그렇게 3일 뒤 주말, 저희는 정말 가족 상봉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도 손을 덜덜 떨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셨습니다. 그토록 평생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나게 되는 자리니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셨겠어요? 그런 아빠의 손을 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많이 힘들면 좀 쉬다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아니다. 아빠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장 뛰어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구나. 너무나 긴장을 많이 한 아빠를 저 엄마가 옆에서 꼭 안아주고선 그렇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온 가족이 다 모이게 되면서 큰 식당을 예약했어요. 저희 쪽에선 아빠, 엄마, 그리고 저와 큰아버지, 고모가 나가게 되었고 예비 신랑 쪽에선 예비 시부와 다른 형제들이 모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딱 식당 내부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선 애타게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를 보자마자 오열하며 달려오셨습니다. 진만이 맞냐?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의 앞에 다가선 예비 시부와 형제들은 선뜻 아빠를 감사한지도 못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예비 시부와 형제들이 그런 아빠를 와락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고, 진만아, 아유, 진만아. 나 네 둘째 형이야. 나 기억나냐? 둘째 형 기억나? 그래,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진만아, 나 누나야, 누나. 내 동생, 우리 진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니? 형, 누나, 정말 내 형 누나 맞아요? 그래, 내가 네 형이야. 미안하다, 미안해. 고작 아빠가 5살 때, 그리고 큰아버지가 12살, 작은아버지는 11살, 고모가 9살일 때,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뼈아픈 이별을 겪었던 가족은 60여 년이 지나 이젠 희끗희끗한 흰머리로 상봉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눈물이 펑펑 나오던지 전 처음으로 아빠가 그렇게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형, 누나,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찾았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아니다. 우리가 미안하지. 우리가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지. 그 어린애를 어떻게든 보내지 않게 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엄마랑 아버진 돌아가셨어. 너 보내고서도 늘 그리워하셨다.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고마워. 우리가 많이 미웠지? 그리고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젠가 가족들을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렇게 모든 식구들은 서로 감싸 안고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상봉이 끝나고서 겨우 진정을 해 자리에 앉고선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를 한참이나 나누게 되었죠. 사실 아빠의 친가족들은 그저 가난의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그 시절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팍팍했는지 진실을 얘기하시는 어른들의 말이 얼마나 슬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프시고 나서 며칠을 피죽도 못 먹고 그렇게 내내 굶었어. 우리야 그래도 어느 정도 컸다지만 집만이 넌 며칠을 굶으니 애가 당장이라도 갈 것 같더라. 이대로 있다간 정말 널 떠나보낼 것 같아서 엄마랑 아버지가 피눈물 흘리며 보내신 거야. 그러니 나중에 입양 갔다는 소식까진 들었어. 그때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 맞다. 집만이 너 고아원 보냈다는 거 큰형이 알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네 형이 매일 울었다. 매일 울었어. 큰형이 집만이 널 제일 아껴했잖아. 고아원 찾아 너 데리고 오겠다고 집도 여러 번 나갔다가 돌아왔어. 엄마랑 아버지가 절대 어디로 보내는지 말을 안 하셨거든.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는 거 못 보시겠다고 결국 우리도 이사를 가버렸지. 그래 어떻게 살았어? 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입양 가고서 입양하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형이랑 누나도 절 친동생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 아껴줬어요. 그러면서 아빤 고모와 큰아버지를 친가족들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예비 시부는 큰아버지께 고개를 숙이고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진만이가 늘 자기 친가족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저희한테 미안해서 그런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 감사하네요. 그날의 상봉장은 내내 눈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비 시부와 작은아버지 고모는 아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작은아버지께서 웃으시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참, 진만이 넌 어릴 때랑 웃는 인매가 그대로구나. 엄마가 항상 그러셨지. 우리 진만이가 웃을 때 입꼬리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아버지 기억 안 나지? 예,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이거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작은아버지는 가방에서 오랜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사진첩인지 모서리는 달아 하얗게 변했고 그 앨범을 열었을 땐 투명한 보호필름도 누렇게 변한 상태였으니까요. 그 중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아빠에게 보여주셨답니다. 자, 봐라.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야. 어릴 적엔 하도 가난해서 사진이라는 건 아예 찍지도 못했었는데 그래도 엄마랑 아버지 가시기 전에 찍어 놓은 거야. 아버지 봐라. 너랑 똑 닮았지? 그래, 진만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몰라. 우리도 나중엔 널 정말 찾고 싶었는데 이미 행복하게 잘 사는 너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뭘 어쩌겠나 싶어서 그래서 못 찾았어. 정말 미안하다. 저도 그랬어요. 다른 가족들 다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제가 가서 잘 살고 있는 가족들 마음 어지럽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큰형, 작은형, 그리고 누나.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미안하지. 우리가 어떻게든 그 어린 널 떼어놓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야. 고맙다, 친만아.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감동의 상봉이 끝나고 아빤 돌아가신 친할머니와 할아버지 산소에도 다녀오셨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딱 만날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있고 난 뒤 저와 예비 신랑이 나눈 얘기가 있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날 그렇게 아껴하고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사실 어떻게 보면 난 친자식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거든. 생각해보면 아버지 마음속에 한켠엔 피눈물 흘리며 떠나보낸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셨나 봐. 그래서 날 더 애틋하게 아끼며 키우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아빠도 그래서 오빠 얘기를 듣고 더 마음이 가셨대. 친자식도 아닌 아들을 그렇게 정성으로 키운 시부라면 믿고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난 사실 오빠 보고서 결혼 허락한 줄 알았는데 아빠는 아버님 보고서 허락을 한 거였어. 그러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래서 신기한 건가 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우린 진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그지? 그 뒤로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 준비를 하고서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정말 축제나 다름없었어요. 이젠 고령이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직접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결혼식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저희 예비 시부와 시댁 식구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할머니께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하고서 저흰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빠 시부께서는 요즘 참 자주 만나십니다. 이제 70이 넘으신 시부께서는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어떻게든 운동을 더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신답니다. 친정에 가면 항상 아빠랑 시부께서 같이 바둑을 두고 계실 때가 많아요. 어? 아버님, 언제 또 오셨어요? 오늘 또 아빠가 아침에 모시러 가신 거 아니죠? 아빠, 설마 아버님 아침에 못 주무시게 또 시댁에 갔다 왔어요? 아이, 원래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는 건데. 아니, 큰형은 왜 이렇게 아침잠이 많은가 몰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랑 바둑도 두고 운동도 하면 좀 좋아? 연정아, 내가 네 시아버지 아주 건강하게 만들려고 이런 거야. 맞다, 맞아, 며느라가. 어떻게든 네 아버지가 나 운동시키려고 이런다. 내가 요즘 진짜 팔팔 뛰어다니게 생겼어. 그러면서 두 분이서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나 시부께선 저희 아빠의 어릴 적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종종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옛날 사진들이며 이것저것 가지고 오실 때가 많습니다. 아빠가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도 시부께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럼 얼마나 아빠가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진만아, 너 기억나냐? 예전에 말이야, 너 어릴 적에 개울가에 놀다가 물에 확 빠져가지고 이 형이 구해줬던 거 기억 안 나지? 뭐? 아, 내가 물에 빠졌었어? 아, 그래서 내가 개울가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난리가 아니었구만. 내가 그래서 비 오는 날마다 개울가 건너지 못해 아버지가 늘 업어서 건너줬었거든. 그래? 참 사람 기억이라는 게 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몸이 기억을 한다는 말이 딱 맞는가 보다. 그때 이후로 엄마랑 아버지가 우리 개울가 근처에도 못 가게 했거든. 엄마 아버지 사진 봐봐라. 얼굴 기억나냐? 그러면서 시부께서는 아빠에게 사진 한 장을 내보이셨습니다. 그 사진 속엔 아빠의 친부모님이 앉아 계셨는데 참 아빠 젊은 시절과 할아버지가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우와, 아빠 할아버지랑 아빠가 진짜 똑같으세요. 어쩜 이렇게 가족들이 다 닮을 수가 있지? 그지? 나도 깜짝 놀랐다.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다 똑같이 닮게 태어났나 보다. 형, 이 사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아유, 그럼 얼마든 가지고 있어도 되지. 엄마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만난 거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마 하늘에서 잔치를 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흰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가족이 되어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께서는 여전히 열심히 운동하시며 아빠 자주 만나시고 엄마 아빠도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남편은 항상 저희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반겨주시는지 모릅니다. 김서방 왔어? 안 그래도 김서방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왔네.
김서방, 이거 좀 먹어보게. 저번에 불고기를 너무 잘 먹어서 내가 오늘 갈 때 좀 싸주려고 하는데 이건 김서방 먹고 이건 우리 사돈 때 가져다 드리고. 어머님, 저희 아버지 반찬까지 이렇게 챙겨주세요.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유, 우리 사돈 어른은 사돈 어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주버님이기도 하잖아.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김서방 입맛에 딱 맞춰서 아주 맛있을 거야. 한번 먹어봐. 우와,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오니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요즘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육아 공부는 또 다르다며 책도 많이 읽고 여기저기 조언도 많이 구하더라고요. 여보, 또 책 봐? 와, 진짜 우리 애긴 무슨 복이래?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사랑받고 말이야. 당연하지. 누가 아빠인데. 내가 우리 애 클 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줄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모조리 줘야지. 와, 너무 부러운데? 당신 진짜 멋진 아빠가 될 것 같아. 주변에서도 다들 당신 칭찬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우리 아버님처럼 당신도 분명 훌륭한 아빠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난 우리 아버지랑 장인어른처럼 내 자식에겐 누구보다 큰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옆에서 많이 도와줘.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편과 함께 저희는 더 좋은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 가족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인연을 더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려고요. 세상엔 정말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피를 나눈 가족들도 있지만 입양으로 혹은 재혼으로 또는 각자의 슬픔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죠. 어떤 가족의 형태이든지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빠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꼭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보신 가족분들 중에선 입양을 하시거나 혹은 입양을 가시거나 또는 안타깝게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사연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저희 가족이 돌고 돌아 결국엔 행복한 삶을 찾았듯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